기준금리 동결과 그리고 예상치 인상 좀 뭔가 언밸런스하죠. 미 연준에서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매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1월이었어요. 이때 뭔가 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야 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달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좀 중요한 뉴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 아시는 뉴스더라도 어떻게 또 그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뉴스입니다. 15개월 만에, 무려 15개월 만에 동결을 했습니다. 이 동결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랑 이제 이번에 그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최종 금리를 올렸죠. 기존을 5.6%로 원래는 5.4%로 이제 처음에 발표했었는데 무려 2%포인트를 올려서 최종금리 예상치를 그렇게 높여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장 초반에 미 증시가 좀 출렁출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기준금리 동결과 그리고 예상치 인상 좀 뭔가 언밸런스하죠. 그래서 이번 건 그냥 잠깐 쉬어간다는 의미, 그냥 잠깐 지나간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 또 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두 번을 꼭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살짝 또 바꾸는 기조를 살짝 바꾸는 트는 듯한 그런 또 말을 함으로 해서 그럼 뭐야? 두 번을 다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네. 한 번만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올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러한 분위기가 나오면서 미 증시가 또 후반에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굉장히 출렁출렁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자, 우리가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CPI 지수도 있고 모두 있지만 지금 미국의 어떤 방향은 속도 조절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이게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지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 연준에서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연내에 금리 인하 있나 없나, 인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아예 근본부터 차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인상할까라는 그리고 내려가겠지 이러한 심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아예 한 두 번 정도 베이비 스텝 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올리게 되면 네 번 정도 지금 이제 그 FOMC가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두 번이나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러한 지금 가능할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린다가 아니라 연내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올릴 수도 있어. 어쨌든 금리 인하는 안 할 거야. 라는 게 핵심이고요. 금리 인하를 안 할 거야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올해는 안 하지만 내년에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숨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우리도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또 궁금증이 발생하실 수 있을 텐데요.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당초 우리 정부 예상에 부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미국 등의 어떤 주요국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높은 경계심 갖고 좀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금리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 지금도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잘 관찰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 금리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라이브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거지만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기 선행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면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그래프거든요. 지금 보면 G20, G7 국가들의 움직임에 비해서 올라갈 때 먼저 올라가고 내려갈 때 먼저 내려가는 경기가 굉장히 이렇게 먼저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할 때도 먼저 빠르게 반등하고 빠질 때 먼저 빠지고 또 먼저 올라가고 먼저 빠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올린다는 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금리를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동결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아마 올리더라도 결국은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거에 대한 다른 표현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금리를 많이 올리는 건 지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올린다 하더라도 빠르게 다시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슈는 사실 많이 관심이 멀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오늘 뉴스를 보고도 뉴스가 제대로 이렇게 메인 뉴스로 안 떠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언론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반가운 뉴스입니다. 바로 이 소비 심리 지수에 대한 것입니다. 부동산은 심리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어떤 가격의 움직임이 어떤 시점에 딱 들어오는 순간 심리가 작동하면서 매수세가 붙기 때문인데요. 자, 이 소비 심리 지수,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이 국토연구원에서 매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전국적으로도 1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1년 만에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 한번 잠깐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 중에서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 그리고 주택 시장 소비 심리 지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 주택 전세 시장 소비 심리 지수, 이렇게 네 가지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주택과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100을 넘어가면 긍정이라는 거예요. 상승이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국이 5월 들어와서 처음으로 100을 넘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난 5월, 6월 이후 지난해 계속 90, 10월 11월 들어서는 70대까지 70포인트, 78포인트, 79.5포인트 이렇게까지 내려왔었다가 지금 많이 좋아진 것이죠. 이건 토지를 포함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시장 소비심리 지수. 전체적으로 지금 컬러가 푸른색이 많죠. 파란색이 많죠. 이 파란색은 이미 100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짙은 파란색은 108에서 114이고요.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그리고 약간 하늘색, 약간 덜 파란색은 100에서 104. 그리고 약간 거의 형광 하늘색 같은 색깔이 지금 95에서 9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짙은 색은 긍정적으로 아예 보는 것이고, 이 파란색 지금 보이는 서울, 경기도 여기, 그리고 경상북도랑 경남, 울산까지는 100을 넘어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상승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산, 제주 이런 지역들은 지금 이제 약간 약보합, 이제 좋아지나 이런 수준, 인천까지를 보는 것입니다. 전남이 지금 좋지 않고 대구가 좋지 않네요.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지역을 이제 수도권으로 옮겨보면은 노란 색깔이 들어온 걸 볼 수 있는데, 노란색은 아예 확실한 상승이에요. 그래서 115에서 134까지입니다. 지금 주택시장은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매매시장에서는 좀 더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 주택시장은 전세와 매매를 같이 합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시장은 아직 조금 회복이 더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매시장은 어떠냐? 네, 아주 지금 노란색이 수도권을
필두로 해서 충남, 세종, 충북, 강북, 강원도까지 굉장히 지금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 외 경북, 경남 이 지역까지 모두 상승, 울산까지, 그리고 지금 전남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시장의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도권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지금 대다수의 서울의 지역들이 노랑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초, 강남, 송파, 강남 4구, 강동구까지 해서 모두 노란색, 그리고 하남시도 노란색,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구리,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뭐 이제 강남, 이남 쪽으로는 동작구, 영등포, 그리고 강서까지 모두, 양천구까지 모두 노랗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가면 성동구, 중구, 종로구, 그리고 강북까지 모두, 마포구까지 모두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 심리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좀 회복을 안 한 곳이 서울에서는 도봉구, 그리고 동대문구, 그리고 중랑구, 금천구 이 정도가 지금 그레이 색깔, 그래서 아직은 95 수준에도 못 들어와 있는 지역들이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수도권에서 보면 계양구, 인천의 계양구와 그리고 저 위에 의정부 이런 지역이 지금 조금 힘이 없는, 심리적인 힘이 아직 부족한, 안 따라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뭐 지금 좋은 수도권을 좀 짚어보면 평택, 화성, 오산, 용인, 수직, 그리고 기흥구, 또 처인구까지 모두 지금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가면 팔달구, 다 수원 다 모두 지금 노란색이네요. 그죠? 그 외에도 이제 인천에 가면 연수구, 이런 지역들 다 모두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위쪽으로는 파주, 양주, 그리고 포천, 남양주까지 다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매매 심리 지수가 이렇게 좋다라는 것은 매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죠. 지금 보면은 주요 지역별로 보면은 전국적으로도 지금 벌써 언제부터요? 2월부터는 100 이상으로 돌아선 상태였어요. 2월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1월이었어요. 자, 그때부터 심리가 2월부터 딱 반전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좀 타이밍이 좋았네요, 그죠? 이때 뭔가 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 최근에 그런 분들을 많이 소식들을 제가 접하고 있어서 무척 기분이 좋은데요. 이런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도 보시면 지금 전국 지수도 1월 달부터 지금 벌써 예를 들어서 세종, 강원이랑 그다음에 세종 이런 지역들은 1월, 2월에 벌써 분위기 많이 좋아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127로 아주 심리 상태가 완전히 굉장히 좋은 상태로 회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심리가, 사람들이 이제 상승인가?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전남을 제외한 전국이 지금 모두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야 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조금씩 움직일 때 좀 용감한 사람은 빨리 같이 뛰어들어서 움직이지만 마음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약하신 분들, 위축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아직은 조심스럽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어떤 포인트 되면 모두가 다 사려고 막 움직일 때 안 되겠어 하면서 그때 동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장으로 이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거래량이 수도권이 또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4월 거래량을 넘어섰고요. 인천도 4월 거래량을 넘어갔어요. 5월달 거래량이요. 서울만 지금 4월 거래량이 많았다 보니까 5월 거래가 아직 4월 거래량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지금 매우 좋습니다. 다만 6월은 이제 좀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고 이렇다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좀 시장은 조금씩 계속 움직여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지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뭐 좀 특별한 이슈가 없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조용조용 지금
나오는 거래라든가 어떤 시세의 움직임들이 저는 아주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의 조용한 움직임들을 적어도 내가 관심 갖는 단지, 내 관심 지역, 내 동네 주변이라도 열심히 체크하시면서 시장의 분위기에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좀 날카로운 눈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